이번 4.7에서는 우리 앞서 한번 소개했었던 우리 역도함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는 어떤 함수의 역도함수에 대해서 계산해 보는 겁니다. 제가 어떤 함수라고 한 이유는요. 모든 함수의 역도함수를 우리가 계산하기가 쉽지는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적당한 함수의 역도함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네, 먼저 역도함수 antiderivative of f의 정의를 살펴보면요. 이 스몰 f를 구하는데 어떤 대문자 f를 미분해서 스몰 f가 되면 우리는 이거 미분의 역이라고 해서 역도함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f를 미분해서 스몰 f가 되면요. 이쪽은 이제 미분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쪽 관계를 할 때는 우리가 antiderivative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표현으로 보면 이게 부정적분 함수, 네, 그 개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부정적분 함수가 얼마나 많으냐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대문자 f하고 대문자 g가 이 주어진 f의 antiderivative 펑션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antiderivativ이기 때문에 그 정의상 대문자 f도 미분해도 소문자 f가 되고요. 대문자 g를 미분해도 소문자 g가 되잖아요. 그러면 대문자 f를 미분한 것과 대문자 g를 미분한 게 같죠. 그럴 때는 우리가 앞서 공부를 했는데요. 섹션 4.2에 코롤러리 4.2.7에서 어떤 인터벌에서 두 함수의 도함수가 같으면 그 두 함수의 차이는 상수배만큼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같은 함수의 두 개의 서로 다른 antiderivative 펑션이 있으면 그 두 함수는 상수배만큼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C를 적분상수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방금 증명한 것은 어떤 인터벌에서 스몰 f의 antiderivative 펑션을 우리가 대문자 f라고 하면 다른 형태의 antiderivative 펑션은 무조건 하나 우리가 구해놓은 곳에서 상수를 더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게 the most general antiderivative라는 것이 모든 스몰 f의 부정적분 함수의 형태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 네,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증명을 우리가 방금 여기에서 했습니다. 여기 이제 antiderivative 펑션에 이제 테이블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죠. 일단 스몰 f의 antiderivative 펑션을 대문자 f, 그 다음에 g는 대문자 g라고 쓰겠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cfx의 antiderivative 펑션은 cfx, 이렇게 상수배는 그냥 곱해주면 된다. 그리고 fx 더하기 gx는 이렇게 더하기만 하면 되고요. 빼기도 마찬가지로 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n이-1이 아닌 경우에 x의 n승의 antiderivative 펑션은 n 더하기 1의 x의 n 더하기 1승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거 반대로 이걸 미분을 해보면 이 형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 particular라고 써져 있는 이유는요. 우리 앞서 공부한 것처럼 어떤 antiderivative 하나 찾으면 일반적인 antiderivative 펑션은 뒤에 더하기 c만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답을 하나 찾으면 모든 답을 찾으라는 것은 여기에다가 상수 c만 이렇게 더해주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particular antiderivative만 하나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x분의 1 같은 경우는 ln 절대값 x 우리 증명한 바 있죠. 그리고 2x승은 뭐 2x승 뭐 똑같습니다. 그리고 코사인 x는 사실 사인 x를 미분하면 코사인 x니까 코사인 x의 antiderivative 사인 x가 되는 거죠. 그리고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되니까요. 반대로 사인의 antiderivative 마이너스 코사인이 됩니다. 그리고 탄젠트를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이 되니까요. 시컨트 제곱의 antiderivative 탄젠트가 되죠. 그리고 시컨트를 미분하면 시컨트 곱하기 탄젠트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아크 사인 미분하면 이렇게 되니까 우리 요것의 antiderivative 아크 사인 x가 됩니다. 그리고 아크 탄젠트 x는 미분하면 1 더하기 x 제곱분의 1이 되니까 이것의 antiderivative 아크 탄젠트가 되는 거죠. 하이퍼볼릭 코사인 같은 경우는 서로 미분하는 게 바뀌니까요. antiderivativ도 똑같이 바꿔서 써주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오른쪽에 있는 함수를 잘 기억을 해두면 이것의 antiderivativ를 이 왼쪽으로 바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 볼 예제는 방금 설명한 antiderivative 펑션을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G'X가 4sin X 더하기 뭐 이렇게 좀 복잡한 형태일 때 G를 모두 다 구해보라. 이제 그런 문제인데요. G'X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오른쪽에 되어 있는 이 함수의 antiderivative 펑션을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엔티디리버티브 펑션을 찾을 수 있도록 이 두 번째 형태를 변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X는 4sin X 더하기 이렇게 나눠주면 2X 4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게 X의 2분의 1승이니까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 항의 엔티디리버티브 펑션을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in X는 엔티디리버티브가 아까 사인은 마이너스 코사인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이렇게 쓰고요. X 4제곱 같은 경우는 이거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요. n이 4가 들어가니까요. 5분의 x 5제곱 이렇게 하면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g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더하기 c 하면 되겠죠. 그래서 gx는 마이너스 4 코사인 x 더하기 5분의 2x 5제곱 마이너스 2 루트 x 더하기 c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풀 문제는 f 더블 프라임 x가 이렇게 2차식으로 주어져 있는데 이때 f를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조건이 두 개가 더 있습니다. f0은 4, f1은 1입니다. 일단은 f 더블 프라임 x에서 fx를 바로 구할 수는 없고요. f 프라임 x를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그럼 f 프라임 x는 f 더블 프라임 x의 엔티디리버티브 펑션이니까 이것들의 각각 엔티디리버티브 펑션을 여기에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x제곱은 3분의 x 세제곱, x는 2분의 x제곱, 여기 1이 있으니까 이건 x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그래서 c가 붙는데요. 조금 이따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우리가 c1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f'x는 4x 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빼기 4x 더하기 c1입니다. 여기로부터 우리 f를 한 번 더 엔티디리버티브 펑션이니까요. x 세제곱은 4분의 x 4제곱, x제곱은 3분의 x 세제곱, 여기 x는 2분의 x제곱이고 여기 1은 x 이렇게 해주고요. 상수 하나 더 붙는 것을 우리가 c2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fx는 x 4제곱 더하기 x 세제곱 빼기 2x제곱 더하기 c1x 더하기 c2가 되죠. 그러면 f0은 4니까요. 여기에다가 대입하면 c2는 4가 바로 나오네요. 그리고 f1은 1이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아마 1 더하기 1 빼기 2 더하기 c1 더하기 c2가 돼서요. 이 앞에는 사라져서 다시 c1 더하기 c2만 남아서 는 1 그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c2가 4니까 c1은 마이너스 3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c1, c2에 여기다 대입하면 우리 fx를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4.7은 별 내용이 없고요. 우리 이제 5장부터 적분을 공부할 건데요. 미리 부정적분을 한번 준비하는 섹션이 되겠습니다. 네, 이로써 4.7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